테슬라 주식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근데 내년 5월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것도 수익의 22%.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미국 주주들은 이 세금 안 냅니다. 한국 투자자만 내요. 지금 월가에서 제일 뜨거운 시나리오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저 지금 테슬라 계속 나눠서 팔고 있잖아요. 이 합병설 다 뜯어보고 나서 팔던 걸 멈췄는지 더 팔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제 결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딱 5가지만 정리합니다. 하나, 합병설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둘, 숫자로 보는 두 회사의 실체. 셋, 프리미엄은 얼마나 어떻게 받는가? 넷, 한국 투자자만 맞는 세금 폭탄. 다섯,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바로 갑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할게요. 이거 커뮤니티 뇌피셜 아닙니다. 등기부랑 공시에 찍혀 있는 얘기예요. 미국 네바다주 법인 등기를 보면요. XA 머저 서브, XS 머저 서브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됩니다. 머저 서브, 합병 자회사라는 뜻이죠. 대형 인수합병에서 쓰는 전형적인 구조인데 등기 임원이 누구냐?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머스크 반응이 재밌어요. 부인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SNS에 그 기사를 공유해요. 그리고 스톡옵션 3억 400만 주를 전량 행사해서 테슬라 지분을 19.9%까지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주식 2028년 베스팅에 5년 락업까지 붙어 있어요. 2033년까진 팔지도 못합니다.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결정타는 상장 서류 S1이에요. 이 문서에 테슬라가 87번 나옵니다. 그리고 상장 직전에 서류를 고치면서 문장 하나를 새로 추가했어요. 향후 거래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발행할 수 있다. 소규모 딜이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경고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실상 테슬라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는 짚고 가죠. 양사 모두 공식적으로는 부인 중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정황이 쌓이는 단계예요. 정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력 자체가 패턴이에요. 2016년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26억 달러 전액 주식으로 인수합니다. 머스크가 지분 22%의 의장까지 맡고 있던 회사였죠. 2025년엔 X, 그러니까 예스 트위터를 자기 AI 회사에 합쳤고요. 올해 2월엔 스페이스X가 그 AI 회사를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 전액 주식으로 인수하는 옵션까지 S1에 올라와 있어요. 10년간 4번 전부 주식으로 합쳤습니다. 5번째가 테슬라가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어려운 이력이죠. 시장 반응은 세 갈래예요. 먼저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합병 확률 80%, 성배 같은 딜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스페이스X 사장 그윈 쇼트웰은요. 상장 당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합병이 일론의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시너지는 분명하다. 경영진이 직접 여지를 연 겁니다. 반대편엔 모닝스타가 있어요. 스페이스X 적정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경고죠. 베팅 시장은 내년 5월 이전 합병 확률을 대략 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초기준 숫자 볼게요. 테슬라 주가 427달러 부근에 시가총액 약 1.5조 달러. 이번 2분기에 48만 대를 인도했어요. 예상치가 40만 6천 대였으니까 꽤 큰 서프라이즈죠. 스페이스X는요. 225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160달러 부근.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약 2.1조에서 2.2조 달러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나요? 돈은 테슬라가 버는데 몸값은 적자 기업이 더 큽니다. 이 역전이 합병의 도화선이에요. 스페이스X가 비쌀수록 테슬라를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합병하면 받게 될 스페이스X 주식. 속을 좀 뜯어볼게요. 작년 매출 187억 달러에 순손실 49억 달러. 구조는 단순합니다. 스타링크가 맞은 63%로 돈을 벌어요. 그 현금을 AI 부문이 한 해 60억 달러 넘게 태우고요. 누적 결손금이 413억 달러입니다. 물론 반전 재료도 있어요. 엔트로픽이 매달 12억 5천만 달러, 구글이 매달 9억 2천만 달러를 내는 컴퓨트 계약이 공개됐거든요. 올해 매출이 620억 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요. 위성 인터넷으로 번 돈을 AI에 올인하는 회사. 로켓은 운송수단입니다. 자, 합병되면 프리미엄을 받아요. 근데 이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줄 현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으로 줍니다. 그럼 뭘 받느냐? 비율이에요. 테슬라 한 주당 스페이스X 몇 주. 이 교환 비율이 통상 발표 시점에 고정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와요. 첫째, 내가 최종적으로 받는 가치는 클로징 때 스페이스X 주가에 따라 출렁입니다. 발표 때 프리미엄이 25%였어도 스페이스X가 20% 빠지면 프리미엄은 증발이에요. 둘째, 프리미엄 대부분은 발표 당일 주가에 반영됩니다. 발표가 나면 테슬라 주가는 교환 비율 곱하기 스페이스X 주가에 수렴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야 받는 게 아니에요. 발표 순간 내 계좌에 있는 수량만큼 받는 겁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냐? 미국 대형 인수합병의 통상 프리미엄이 20에서 30% 되고 이 딜도 20% 안팎 관측이 오갑니다. 재밌는 분석도 하나 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로는 주주 동의가 어렵고 테슬라 주가가 450에서 550달러는 돼야 통과된다는 거죠. 뒤집으면 시장가의 프리미엄을 얹은 값이 그 구간에 닿아야 딜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프리미엄에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하는 일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 주주 표결 통과. 둘째, 머스크 지배력 강화. 셋째, 그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첫 구간 발동. 이 첫 구간 조건이 테슬라 시총 2조 달러인데 지금이 약 1.5조예요. 합병 프리미엄이 그 갭을 메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후하게 줄수록 본인한테도 돌아오는 구조예요. 단, 공짜가 아닙니다. 첫째, 그 프리미엄 어떤 화폐로 받게 될까요? 모닝스타 기준 적정 가치의 약 3배에서 거래되는 유통 물량 4%짜리 신규 상장주입니다. 명목 프리미엄이 25%라도 지불 수단이 부풀려져 있으면 실질은 훨씬 작을 수 있어요. 실제로 펀드 매니저 게리 블랙은 이 딜이 테슬라 주주한테 28% 희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배구조 다운그레이드예요. 머스크가 의결권 85%를 쥔 회사, 독립이사가 필요 없는 회사, 그 회사의 소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정관을 보면요. 주주는 배심 재판 권리를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해야 하고 집단 소송도 금지됩니다. 미국 대형 상장사 중에 이 의무 중재 조항을 실제로 도입한 첫 사례예요. 뉴욕이랑 캘리포니아 연기금들이 공개 서한으로 항의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미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법인을 옮겼어요. 솔라시티 때처럼 법원에서 수년간 다투는 견제 경로도 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셋째, 그 프리미엄이 머스크 보상 패키지를 발동시켜서 그 몫이 다시 희석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리미엄은 한 번 받고 권리는 계속 내주는 구조. 여기까진 미국 유튜버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세법은 적격 주식 교환 합병의 과세 이연을 인정해요. 주식이 주식으로 바뀐 것뿐이니까 실제로 팔 때까지 세금을 밀어주는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가정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작년 5월 로켓랩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됐을 때요.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 주식을 일괄 매도 후 재매수로 처리했습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반발이 있었죠. 근데 기획재정부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양도에 해당한다. 합병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지주사 방식. 새 지주사를 세워서 두 회사를 자회사로 넣는 거예요. 이러면 내 테슬라 주식이 회수되고 새 법인 주식을 받습니다. 한국 세법상 이게 양도예요. 22% 과세. 다른 하나는 테슬라 존속 방식. 테슬라가 신주를 발행해서 스페이스X 주주랑 교환하는 겁니다. 내 주식은 그대로니까 세금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방식은 테슬라 지분이 적은 머스크한테 분리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머스크한테 유리한 구조일수록 한국 투자자한테 세금이 나온다. 올해 최엔 과세 이연을 신설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제 프리미엄과 세금을 합쳐볼게요. 여기서 한국 투자자만의 최악 조합이 나옵니다. 지주사 방식이면 세금은 교환 시점 평가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얹힌 고점 가격, 프리미엄이 후할수록 세금도 커진다는 거죠. 근데 받은 스페이스X 주식이 그 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낸 세금 안 돌아옵니다. 손익통사는 같은 해에 실현한 손익끼리만 되거든요.
프리미엄의 세금은 확정으로 내고 프리미엄의 가치는 미확정으로 들고 간다. 이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요. 세금 낼 현금을 만들려면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해요. 강제 매각이죠. 증권가에서도 양도세 납부용 매도 물량이 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나리오 셋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합병이 되는 경우 프리미엄은 받는데 보유분 전체가 한 해에 몰아서 과세됩니다. 해외 주식 절세의 기본이 뭐죠? 연 250만 원 공제를 매년 나눠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방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세금 아끼려고 버틴다? 합병 앞에선 성립이 안 됩니다. 둘째, 합병이 안 되는 경우 그럼 테슬라는 본업으로 평가받아야죠. 2분기 서프라이즈로 반등은 했어요. 근데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테슬라 숏을 새로 잡았습니다. 고평가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죠. 셋째, 딜이 표류하는 경우 아까 그 분석 기억나시죠? 주가가 450달러는 돼야 주주 동의가 가능하다. 거꾸로 보면 딜을 원하는 쪽은 주가를 일부러 낮게 눌러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세 개를 겹쳐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파는 전략이 크게 불리해지지 않아요. 프리미엄도 발표 순간 남아있는 수량만큼 받는 거니까 그거 노린다고 전량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유일하게 아픈 케이스는 딱 하나. 발표 직전 전량 매도. 그것뿐입니다. 약속드린 제 결론입니다. 저는 계속 나눠 팔고 있어요. 2분기 서프라이즈로 427달러까지 반등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테슬라를 줄이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스페이스X 상장으로 AI와 우주 프리미엄이 테슬라에서 분리됐다는 거였거든요. 이번 합병설은 그 판단을 흔든 게 아니라 오히려 확인해줬습니다. 머스크 제국의 본체가 어디인지 시장이 답을 내고 있으니까요. 둘째, 세금이에요. 어차피 합병되면 과세를 못 피합니다. 그럼 미리 여러 해에 나눠 팔면서 매년 250만 원 공제를 챙기는 게 산수상 유리하죠. 셋째, 그래도 전량은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발표 순간 들고 있는 수량만큼 받는 거니까 그 꼬리 가능성만큼만 남겨둡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대로예요. 그 파이프라인, 이번 합병설로도 안 바뀝니다. 정리할게요. 합병설은 정황이 쌓이는 단계고 확정은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교환 비율로 받고 발표 순간 잔여 수량만큼 반영돼요. 그리고 방식에 따라 한국 투자자만 22%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클수록 세금도 커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